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각개론입니다. 오늘은 벨라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뭐 위키백과에 나오는 흔히 뭐 지리, 뭐 경제, 국토 이런 식상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벨라루스를 갔다 왔는데 생활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벨라루스가 어딘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모스크바에서 한 2시간 반에서 5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수도인 민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민스크 국제공항에 딱 착륙해서 딱 나오면 보이는 환경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고, 왜냐면 보통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제 공산 국가들은 영무원이라든지 뭐 경찰들이라든지 딱 제복을 보면 굉장히 뭔가 각 잡혀 있고 되게 약간 회색 피스로 딱 돼 있어요. 뭐 곤봉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제가 느낀 벨라루스의 첫 인상은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저는 이제 이동을 해서 벨라루스 이제 국립대학교의 그 외국인 학부 그쪽 이제 기숙사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벨라루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의 그 약간 90년대 같아요. 물가도 굉장히 싸요. 예를 들면 뭐 허로프루라고 해서 1리터짜리 뭐 맥주 피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하이네켄 0.5리터죠, 그죠? 예. 500ml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00원? 2,000원 돈도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일단 벨라루스가 흔히 아는 건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이제 마지막 독재자가 있죠. 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그 대통령이 있고 지금 2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애인도 되게 화제죠. 22살 때 만났으니까 지금 한 24살 정도 됐겠네요.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마리아 실리에비치라고 미스 벨라루스 출신 그 여자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좀 골 때려요 여기도. 오죽했으면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지에서 듣기로도 스킨헤드들을 좀 잡아가서, 그러니까 대통령 뭐 외모도 이렇게 비하할 수 없고 함부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잡아간다 하더라고요. 약간 KGB 같이 그런 뭐 비밀 경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도 그렇대요. 뭐 이틀 일하고 하루 정도씩 쉬면서 그렇게 일한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뭔가 굉장히 되게 낙후돼 있어요. 네. 뭐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데도 있는데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뭐 놀이터라든지 시민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봐도 뭐 소련 시대 때 그때 사용하던 그런 되게 허름한 놀이터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거의 여기가 흉가인가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녹슬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중심가에 가면은 굉장히 깨끗한 곳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좀 전반적으로 낙후가 돼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1호선부터 9호선, 뭐 신분당선, 뭐 경전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벨라루스는 되게 단순한 게 열차가 딱 하나예요. 노선이 끝에서 끝 딱 하나인데 환승역 하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인데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 돈은 뭐 20만 루블, 10만 루블 이렇게 다양한데 정액권을 끊으면 한 달 내내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개인 자가용 아니면 솔직히 뭐 대중교통이 제일 빠른데 뭐 지하철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지하철도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이렇게 내려가는데 굉장히 빨라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딱 내려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철이 딱 멈춰서 딱 열렸다가 천천히 출발하잖아요. 근데 벨라루스는 씩 왔다가 문 싹 열리고 닫히고 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벨라루스 지하철을 뭐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환풍 시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하철 유일한 환풍구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 이제 뭐 라돈이 다 들어오겠죠. 뭐 먼지건 공기 질이라든지 수준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벨라루스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물이 석회수예요. 물 같은 것도 거의 사 먹습니다. 뭐 5리터짜리 이렇게 말통에다가 저기 대형마트 뭐 까루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이렇게 쳐오고 이렇게 쇼핑을 해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최소 뭐 3, 4일 정도 이렇게 버티는데 물을 그렇게 사 먹어야 돼요. 왜? 석회수라서 요리할 때도 그 필터가 있어요. 필터에 물을 이제 정화를 시켜서 그 물 가지고 요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지하철 타보시면 딱 봐도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머리를 잘 안 감아요. 그러니까 되게 빳빳해요. 뭔가 기름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라이더 자켓 있죠. 가죽 자켓을 딱 입고 있는데 곰팡이가 막 펴 있는 거예요. 막 여기 꽃이 막 펴 있어. 근데 아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물 부족 국가이고 석회수 물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생활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안 감는데요. 보니까 일주일에 뭐 2번? 한두 번? 뭐 이렇게 감는다 하더라고요. 벨라루스를 가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조금만 가도 스타벅스 편의점만 해도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긴 안 그래요. 뭐 맥도날드 같은 게 어느 역 중심가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있어서 딱 들어가 보시면 진짜 8열, 10열 종대로 쫙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현지 사람들한테는 그게 외식이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 외식 같은 이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문화가 약간 좀 더치페이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하고 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뭐 스타벅스 가고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빌라지라고 해서 산책을 하고 뭐 햄버거 먹으러 가고 아니면 좀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게 좀 익숙한 곳이에요. 그곳은 좀 소박해 보면. 영화관 극장이 있는데 극장이 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인터스텔라를 제가 봤었는데 대박인 게 러시아어 자막이 나오고 또 더빙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문화겠죠. 약간 좀 떠들어. 중간중간에 막 추임새나 뭐 리액션이 있어요. 방청객처럼. 그러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막과 더빙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리액션이 좀 과하다. 그런 게 좀 달라요. 가보시면 주변에 화장실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뭐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좀 이용하기가 힘들고 구경백화점 뭐 구미라고 있는데 구경백화점 가보시면 우리나라 약간 동대문 남대문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테라스에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맥주도 마시고 샌드위치나 뭐 소세지 같은 것도 막 사 먹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예를 들면 뷔페를 가시잖아요. 다 그 먹을 때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스 하나 가지고도 계산을 다 해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일반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콜라는 우린 당연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거긴 안 그래요. 꼭 시원한 콜라를 달라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미지근한 콜라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만 루블, 30만 루블 루블이 한 10원이라고 하면 20만 루블이면 돈 한 2만 원 정도인데 진짜 파스타에 피자에 뭐 콜라에다가 되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숏 바저스타 해가지고 이제 계산서 빌지를 이제 달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금액에 딱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만 루블 나왔는데 잔돈이 없어서 뭐 3만 뭐 4만 루블 줬다. 그럼 나머지는 걔들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팁으로 아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보통 걔들은 이틀이라고 하루씩 쉰대요. 워라벨이죠. 은행 같은 경우도 딱 가보시면 제가 충격 먹었던 게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잖아요. 처리 속도가. 근데 거기는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돈도 그쪽에서 넣으면 이쪽으로 쓱 나오고 약간 뭐 총기 국가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교도소처럼 이렇게 유리막에다가 마이크로 이렇게 대화하고 거기다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전자음이 이렇게 들리고 쉬는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각진 자세로 백을 메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와요. 15분 동안. 그런 거 되게 철저하게 지켜요. 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환전소 같은 데가 있어서 그 날의 환율을 보고 환전을 해가지고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같은 경우는 MTS랑 라이프라는 통신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심을 개통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개통해서 이제 충전해 쓰는 방식인데 저는 그때 그 유심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와이파이만 썼었어요.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이제 외국인 학부 이렇게 보면 와 엘리베이터가 진짜 한 10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떨어질 것 같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이용했었는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길 지나다니면 동양인만 보면은 니하오 이러고 막 지나가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중국 애들도 가다가 니하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뿌리벳 안녕 이러면 뭐 한국어로 이러고 가요. 한국 사람이다 이러고. 더 기분 나.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스킨헤드 같은 애들을 좀 만날 수도 있어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독재 국가라서 그런지 그나마 좀 통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제가 한 8층을 썼는데 기숙사 이제 들어갈 때마다 거기 이제 학생증을 사감한테 보여주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홍콩 사람, 대만 사람 그리고 뭐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쪽에 이제 공동 꾸프냐라고 이제 공동 주방에서 뭐 음식도 해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 방에는 3인 1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 샤워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욕조 같은데 이렇게 유리막으로 도무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만 이제 씻게 돼 있어요. 너무 뚱뚱하거나 몸이 크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샤워하기에는. 되게 특이한 게요. 거기 주의사항이 바로 침대 옆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콘센트에 만약에 전기장판 꼽아 놓는다. 그럼 불시에 갑자기 사감이 와가지고 그걸 압수해 갑니다. 그럼 안 돌려줘요. 되게 웃기죠. 돈 주고 쓰는데. 아무튼 중앙난방 라디에이터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전기장판은 꽂혀 있으면 아무튼 그냥 가져가요. 그러니까 안 꽂아 놓고 했다가 이제 잘 때만 이렇게 꼽아도 되는데 벨라루스의 수업을 딱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벨라루스도 공통적인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실례예요. 그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모자 벗으면서 다시 쓰는 게 이게 인사법인데 문화가 좀 달랐고요. 벨라루스에서 케이팝이 그 당시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케이팝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좀 이제 교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어떻게든 한국 사람 좀 친해지고 싶어 해요. 굉장히 신기했던 건 그 기숙사의 12층에는 이제 군사학부 애들이 있어요. 봐도 그러니까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뭐 사관생도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군사학과 애들이 오와 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식으로 이렇게 걷는데 좀 끝발이 세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군사주의 국가다 보니까 친러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자기들 아직도 그 소련의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가정 애들이 일찍 좀 결혼을 한대요. 보통 23, 4 이전에 결혼하고 그것만 좀만 넘어도 약간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하는 문화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남자가 좀 성비가 적고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한 170이 넘는 애들 굉장히 많고요. 보통 가정 환경들을 보니까 여동생하고 둘이 살고 엄마랑 아버지는 뭐 모스크바로 가서 사시는데 그것도 재혼 가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고 만약에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커리어우먼처럼 사는 여성을 굉장히 좀 높게 쳐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시면 무장창 돌아다녀요.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거의 2달이면은 한 18kg 정도 빠졌었거든요. 물론 운동도 하긴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 돈을 아끼려고 대형마트 가서 파스타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사옵니다. 물이랑.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죠. 거기는 진짜 양파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도 팔아요. 다 그램수 재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하는데 이제 주식을 거의 파스타로 먹고 뭐 주중 주말에는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좀 구워 먹으면서 술값이 싸니까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영화 같은 거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벨라루스가 가장 추울 때가 1월에 한 영하 50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추운데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헤딩을 안 가져가서 그냥 좀 겹겹이 입었었어요. 스웨터에다가 셔츠에다가 뭐 겉에 야상 입고 이렇게 목도리만 하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뭐 살만은 했어요. 뭐 그 이후까지는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페이스북 하는 V 컨택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쪽 현지인 애들과도 만나기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V 컨택을 많이 씁니다. 그쪽 애들이. 벨라루스에서는요 보건소를 가시면 와 4개 5개 검사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5분 10분도 안 걸릴 일을 거기는 진짜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진짜 재수없으면 그 다음날까지도 와서 검사를 마쳐야 돼요. 그만큼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중국 애들이 민폐야. 지들끼리 떼로 막 몰려다니거든요. 중국 애들은 떼로 몰려다니면서 한 명이 문 앞에서 딱 지키고 나머지를 자기 사람들만 계속 들어가게 하고 끝나면 지들 또 딴 데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줄을 서도 굉장히 민폐야. 아무튼 중국 애들은 어딜 가나 민폐야 애들이. 공동 부엌인 꾸냐에서도 막 중국 애들만 막 요리해 먹는데 막 향신료 냄새에다가 막 쓰레기통이 이만큼 차요. 아무튼 걔들은 어딜 가나 좀 민폐인데 좀 벨라루스는 또 그리고 미녀들이 좀 많아요. 처음엔 되게 신기한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적응을 해요. 쿠발롭스카야라고 이제 그 환승역이 있어요. 모델 사관학교 이런 게 있대요. 거기 이게 되게 각져가지고 이렇게 핸드백을 딱 진짜 마네킹 모델처럼 포즈를 딱 취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녀요. 애들이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여. 되게 딱 각을 잡고 걸으니까 워킹할 때도. 또 키 크고 좀 그렇게 이제 미녀 애들 많고 좀 놀랐던 게 이제 풍선 팔고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는 여자애도 생각보다 되게 이뻐서 놀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벨라루스에 가시면 여러분 발슈이치아트르라고 대극장 가시면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뭐 백조의 호수 이런 걸 꼭 보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카메라 같은 경우 소리가 너무 나니까 사진을 찍어도 되는 이제 커튼콜이라든지 그럴 때 좀 찍으시고 안 그러면 좀 민폐 때문에 눈총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시면 절대 백팩을 그냥 뒤로 메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제 후배도 같이 있다가 백팩 맸다가 소련시대 아저씨인가 봐. 스킨헤드 아저씨인데 수염이 딱 있더라고. 근데 얘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 얘가 이지미니찌하고 앞으로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니 취보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바로 이게 뒤통수 맞았거든요. 걔가 백팩을 메실 때 앞으로 이렇게 들고 타시거나 그냥 이렇게 들고 타세요. 그렇게 안 하면 좀 민폐예요 거기서. 그리고 벨라루스 지하철에서 또 내릴 때도 이지미니찌 부이호트 미안합니다만 뭐 내리실 건가요 해서 니에타 하면 이제 옆으로 피하고 하라쇼 하면 이제 내리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해집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물가가 좀 싸요.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값도 거기 국산 담배는 뭐 1,500원 우리나라 돈 1,500원밖에 안 되고 양담배가 2,000원 얼마 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700 몇십 원인가 800원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길만 지나다니면 V 시가렛 하면서 이렇게 담배 달라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담배 안 폈고 뭐 그때도 안 피니까. 웃긴 게 지들은 뭐 여러 번을 빌려주고 한 번을 뭐 빌리려고 하면 되게 싫어하고 안 빌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면 뭐 빌려주지도 마시고 빌리지도 마세요. 그냥 썩 피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좀 벨라루스에 여행을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 벨라루스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쯤은 갈만해요. 왜냐면 그쪽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라서 뭐 체르노빌에 피해가 당한 지역들도 있어요, 벨라루스도. 근데 그 외 지역은 뭐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순박해 애들이. 예. 벨라루스에 혹시 여행을 가실 분들은 현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좀 정보들 있잖아요. 아니면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건증을 무조건 갱신을 했어야 됐는데, 보건증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2018년부터 아마 무비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벨라루스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미녀 반출법이라고 해서 그게 약간 와전된 건데, 미녀 반출법이 아니고 벨라루스가 이렇게 모델이라든지 미녀로 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에 지원받거나 친러시아 국가인데 가난합니다. 여기가 대부분 모델을 꿈꾸거나 아니면 해외에 누군가한테 이제 백마탄 왕자님에게 시집 가려는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브로커들이 장기 매매, 인신 매매, 이게 거의 등급이 3등급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3등급인데 벨라루스도 인신 매매가 심각하대요. 그거를 막으려고 제정한 법이 약간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미녀 반출법이다라고 해서 반출 금지법이다 해서 이렇게 와전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인신 매매, 장기 매매, 뭐 이런 것들, 매춘 이런 것들, 마약 이런 거를 이제 막는 법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후배들하고 걷다가 저쪽에서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막 두건 누르고 막 가죽 자켓 입고 뭔가 애들이 좀 선글라스 끼고 남달라. 근데 갑자기 나한테 막 와 하면서 와 일로 와 사진 찍자 이러면서 막 맥주병 들고 있고 이러는데, 저도 그냥 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서 그냥 막 사진 찍고 에 왔어 브로 야 페일러스 예 이러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스킨헤드였더라고. 여기 이제 오래 살았던 후배가 그러더라고. 아, 저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스킨헤드였는데 아무튼 운이 좋았죠. 그리고 보통 벨라루스 시내 한번 가보시면 보드카가 좀 싸요. 그러니까 보드카가 뭐 크리스탈이라고 보드카 파는 데도 있고 대형마트에도 팔고 뭐 구멍가게도 파는데, 보드카 먹고 취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블랙아웃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 인격이 날아가요. 그냥 기억도 안 나. 진짜 뭐 광장에서 이러고 막 술 취해가지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뭐 지나다니면서 뭐 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뭐 거지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뭐 거기 지하철 같은 데는 우리나라 약간 옛날에 이제 모란시장 같은 느낌? 물이나 이런 거 막 파는 애들도 계시고 꽃 파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좀 다양해요 거기도. 옛날에 우리나라 약간 되게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있고, 비둘기들이 막, 그리고 이렇게 선탠하고 있어요. 비둘기들이 이렇게 보시면, 가보시면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햇볕 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 사람들이, 뭐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예요. 해 뜰 때는 태닝도 하고, 그러니까 햇볕을 되게 좋아해요, 걔들이. 햇볕만 있으면 그냥 쿨러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보통 결혼식을 벨라루스도 그래요. 그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외국인 학부 기숙사 쪽에 이렇게 크게 스타디움 이렇게 트랙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사진 찍고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 신부가 그렇게 결혼식 하기도 하고, 시내에 좀 나가보시면 어떤 광장이나 우리나라 치면 약간 대공원 같은데, 에버랜드나 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뭐 BMW 이제 BMW 타고 이렇게 웨딩카로 돌고 시내에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티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좀 소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학교 이제 교무실이라 그러죠. 대학교 이제 학부 교무실, 사무실 그 층이 한 2층인가 그런데 거기만 와이파이가 빵빵히 터지고 다른 데 진짜 안 터져요. 그래서 저도 막 핫스팟 쓰고, 왜냐면 무제한도 아니고 외국이니까. 그래서 좀 고생을 했었고, 그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충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것도 그것도 충전해서 써야 됩니다. 뭐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생각보다 할만은 해요. 변기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높고 되게 이게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진짜 거기 우리나라처럼 딱 이렇게 앉을 수가 없고 좀 앞쪽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물이 좀 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굉장히 크고, 아유 좀 더러운데 이거는. 뭐 삼성폰이라든지 아이폰 이런 거 굉장히 고가, 돈이 있어야지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아마 외국인 학부 이제 입학하시면 러시아어 실력에 따라서 이제 반을 배정받는데, 보통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그 카츄샤 노래예요. 라스페탈리 야블라니 그루쉬, 이거 하면 또 배워요. 그러니까 요 카츄샤 노래가 이게 소련군 약간 군가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거 막 배워요. 그래서 그것도 배우기도 하고, 러시아 뭐 문법이나 이렇게 회화나 뭐 작문, 그러니까 거기 학교들은 그리고 하루하루 숙제나 과제를 내주더라고. 그리고 뭐 시차스페리리프에서 이제 쉬는 시간 꼭 따박따박 챙기는 편이고, 보통은 선생님들이나 이게 교수님들 보면 이렇게 탄산수를 많이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석회수라고 했잖아요. 탄산수 이런 거 많이 먹고, 남자애들이 뭔가 되게 와일드해. 그래도 막 남자애들이랑 솔직히 말 섞고 싶지가 않은 게, 애들이 막 되게 약간 중2병처럼 이렇게 가오다시가 막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전투적이야. 이제 알았죠? 프리베
말투가 약간 군사학부 말투야. 애들이 좀 띠꺼 어린데, 한참 어린데. 이런 추운 지방에서 그 큰 털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처마 같은 데 고드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떨어지면 이게 박혀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사망한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추울 때 그냥 나가려 하면 막 뭐라고 해요. 야, 너 죽고 싶어서 안 달랐어? 당장 모자 써. 그러니까 그만큼 춥다는 거죠, 그만큼.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착륙해서 딱 착륙하면은 진짜 이렇게 이빨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박수 쳐요. 오, 왜 살았다. 워낙 오래됐으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도 뭐 곤봉 들고 제복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막 우리나라 CCTV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 거긴 직접 보고 오라이 오라이 하면 이렇게 출발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공항 검색 때처럼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양인들이 약간 지나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폭발물이 있나 없나 아무튼 곤봉 메고 있는데 북한 옛날에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데 보면 북한 그 지하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는 다 비슷한가 봐요. 승강장 플랫폼이 다 비슷한가 봐.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그 기숙사 8층을 썼는데 그 8층에서 새벽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런데 이렇게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창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그 위에 비행기가 지나갈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비행기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 창가에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옆에 보면 쫙 쪽에 이제 국제공항이 보여요. 그러면 착륙을 해도 이렇게 보인다고 되게 느려요. 근데 물론 이륙 속도가 빠른데도 그렇게 느리게 보인다고. 근데 여기서 이게 제논 불빛이었고 뿅뿅뿅 하더니 이렇게 진짜 이게 무중력으로 슉 가더니 저쪽 하늘에서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떠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그거를 제가 카메라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진짜 한이야. 그때 휴대폰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폰 쓰고 있었는데 옵티머스 Q2 뭐 TMI인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UFO를 제가 봤어요. 제가 와 진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그냥 이렇게 슉 가더라니까요. 진짜로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봤어요. 제가 뭐 원래 러시아나 이쪽 지방에서 솔직히 뭐 UFO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뭐 미국 거든지 러시아가 실험하는 거든지 그건 그건 뭐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진짜 지금 현존하는 기술이 아니다. 이건 초음속을 넘는다. 야 이거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제논 불빛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훅 가는데 나 일단 안 잡혀간 게 진짜 다행이긴 해요. 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가슴이 벅차요. 내가 학개론. 뭐 영상은 좀 유익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래도 그때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압축된 시간 안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했는데 아무튼 벨라루스라는 국가 한 번쯤은 갔다 와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시대의 그 러시아를 좀 느낄 수도 있고 가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박한 그런 좀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벨라루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백인 여자와도 좀 만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좀 꾸미시고 딱 가시면 뭐 좋은 또 짝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튼 남자가 적어요. 여자가 좀 많고. 그러니까 먼저 여자가 좀 대시 오기도 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